잡아! 지금 놓치면 둘 다 죽어! 7,600m 상공. 어둠 속을 가르며 두 개의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하나는 미국. 그리고 이 두 여성의 만남이 역사가 됩니다. 그날 단순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시험했고, 서로를 구했고, 마침내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늘에서 시작된 자매의 운명입니다. 오늘도 인생극장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2008년 9월 28일 새벽 4시 42분이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경납고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이 낙하산 매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 당겨봅니다. 두 번 당겨봅니다. 세 번 당겨봅니다. 매번 이렇게 세 번씩 확인하는 것이 그녀의 습관이었습니다. 강서연 중위 101번의 할로 고고도 낙하 기록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2년 전 DMZ 침투 작전 중이었습니다. 동료 이준혁 상사가 지뢰를 밟았습니다. 서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3초를 망설였습니다. 단 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3초가 준혁 상사의 척추를 부러뜨렸습니다. 연구장애였습니다. 의가사 제대를 해야 했죠. 그날 이후 서연은 모든 것을 3번씩, 4번씩, 때로는 5번씩 확인했습니다. 완벽주의가 강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바로 그때 경납고 2층 사무실에서 누군가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예진, 코드명 나이팅게일, 국가정보원 특수인사관리관이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특수요원들을 그림자에서 관리하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예진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파일 1 강서연, 26세, PTSD 트라우마 지수 8.710, 강박 경향 심화. 하지만 전술 능력 최상급. 파일 2 세러 미철, 30세, PTSD 트라우마 지수 9.110, 도피 경향. 하지만 리더십과 강화 실력 최상급. 예진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최고의 팀으로 만드는 것. 30분 후 작전 브리핑룸이었습니다. 미군 대령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동남아시아 산악지대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테러 조직이 12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지상 접근은 불가능했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7,600m 상공에서 낙하산으로 침투하는 할로 강압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미군 델타포스 팀이 들어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금발의 여성이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한 군인 자세.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CAPTAIN 세러 미철. 델타포스의 전설적인 HALO 전문가. 127번의 점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브리핑룸 뒤편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보이지 않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두 여성을 번갈아 관찰했습니다. 세러는 방을 후터보다 서연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2초간 서로를 관찰했습니다. 여군 특수요원은 이 방에 단 둘뿐이었습니다. 세러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강서연 중위님이시죠? 102번 강화 기록 실패율 0% 인상적입니다. 서연이 냉정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127번이 더 인상적입니다. 캡틴. 짧은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성 특수요원들 사이에서 여성으로서, 의심받는 실력자로서 자신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요. 예진은 태블릿에 메모를 입력했습니다. 첫 접촉 완료. 예상대로 경쟁 관계 형성. 하지만 서로에게 관심 있음. 다음 단계 진행. 몇 시간 후 장비 준비실이었습니다.
서연은 혼자서 낙하산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확인 중이었습니다. 6m 떨어진 곳에서 세러가 자신의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만 확인했습니다. 효율이면서 빠르게 말이죠. 복도에서 예진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장치를 꺼냈습니다. 크기는 동전만 했습니다. 전파 교란기였습니다. 예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세러의 GPS에 미세한 교란을 일으켜 오작동을 유도하는 것. 완전히 고장나는 것은 아니지만 혼란을 줄 정도. 그러면 서연이 세러를 구하러 가야 할 것입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했습니다. 이 둘 사이의 신뢰는 극한 상황에서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진은 20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진은 조용히 세러의 장비 가방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장치를 활성화시켰습니다. 5초 후 다시 사라졌습니다. 오전 8시 15분이었습니다. C-130 수송기가 목표 상공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8명의 특수요원이 탑승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였습니다. 지상은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사념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는. 바로 그때 세러가 서연의 손을 톡 치더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격려의 의미였어요. 서연도 엄지를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장 박동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긴장이 풀렸어요. 8시 45분 램프가 열렸습니다. 영하 40도의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7,600m 상공. 칠흑 같은 어둠. 저 아래 작은 불빛들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기장의 고라는 우렁찬 외침이 들렸고 세러가 망설임 없이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먼저 뛰는 리더였죠. 0.5초 후 서연이 뛰어내렸고 두 사람 모두 시속 200km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낙하 강하 12초 후였습니다. 그때 예진의 장치가 작동을 시작해 세러의 GPS에 미세한 전파 교란이 일어났어요. 화면이 깜빡이면서 위치 정보가 흔들렸습니다. 세러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어요. GPS 고장. 짧고 정확했습니다. 세러는 언제나 그랬듯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서연이 앞을 보는데 35m 전방 세러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있었어요. 이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 2년 전 기억이 플래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준혁 상사, 지뢰, 3초의 망설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서연은 0.3초 만에 반응했어요. 생각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팔을 몸에 밀착시켜 다리를 곧게 핀 완벽한 다이빙 자세였습니다. 공기 저항이 최소한의 자세로서 낙하 속도는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시속 250km, 300km. 박진수 대위의 급박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렸어요. 강중위, 대형 이탈, 즉시 복귀!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행동으로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식이었죠. 점점 거리가 좁혀져 25m, 15m, 5m. 서연이 세러에게 도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속 200km로 나란히 떨어지면서 세러가 서연을 봤습니다. 곡을 너머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람, 그리고 즉각적인 이해. 두 사람 모두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서연이 손신호를 보냈어요. 따라오라는 신호였습니다. 세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상작전 통제실에서는 예진이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신호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나가 됐습니다. 예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예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잘했어, 서연아. 이제 시작이야. 고도 3000m였습니다. 서연의 고도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낙하산 전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펼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했습니다. 너무 일찍 펼치면 목표 지점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2800m까지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암묵적인 신호였습니다.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낙하산 고리를 당겼습니다. 펑, 펑. 두 개의 낙하산이 펼쳐졌습니다. 0.2초 차이였습니다. 거의 완벽한 동시였습니다. 2분 후 착지. 서연의 발이 지면에 닿으면서 즉시 몸을 말아 구르면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2.3초 만에 일어나 낙하산을 분리했습니다. 6m 옆에서 세러가 착지했습니다. 2.1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봤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무언가 특별한 것이 시작됐다는 것을요. 4시간 후 작전의 완료. 인질 12명 전원 구출. 팀원 사상자 0명.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탈출 헬기 안에서 서연과 세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첫 신체 접촉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라드리게즈 하사가 두 사람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오늘 뭔가 특별한 거 시작했어.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자신은 0.3초 만에 결정했다고. 2년 만에 처음으로 망설이지 않았다고. 그 미국 여군 때문이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세러도 자신의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한국 여군은 자신처럼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지만 오늘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고. 3년 전 아프간에서 잔선대위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었다고. 두 사람 모두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국정원 특수작전실에서 예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수신자는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제목은 프로젝트 스카이워커 1단계 완료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서연과 세러, 미철 첫 구조작전 성공. 신뢰의 씨앗 심어짐. 둘 사이 비언어적 소통 확인됨. 팀 잠재력 최상급. 다음 단계 준비 중. 예지는 보고서를 암호화해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예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얘들아. 긴 여정이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개월 후 예진이 더 위험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12,000m 고고도 강하. 그리고 그곳에서 한 명의 낙하산이 정말로 고장날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고장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요. 그 사건이 일어난 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서연과 세러 미철은 8번의 합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성공률 100%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신뢰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변함없이 모든 것을 3번씩 확인했습니다. 세러는 여전히 한 번만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감정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세러는 모든 것을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놀라운 호흡을 보였습니다. 0.2초 차이로 동시에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국정원 특수작전실이었습니다. 예진이 새로운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영변 핵시설 침투 작전. 12,000m 고고도 강하.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작전, 위험도가 너무 높습니다. 역사상 성공 사례가 단 3건뿐이고 실패는 7건입니다. 사망자가 23명이나. 예진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필요해. 진짜 신뢰는 죽음 앞에서만 만들어져. 편안한 상황에서는 진정한 유대가 형성되지 않아.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만약 실패하면. 예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진, 난 20년간 특수요원들을 길러왔어. 이 둘은 특별해. 서로가 필요해. 지금 밀어붙이지 않으면 평생 트라우마에 갇혀 살 거야. 믿어봐. 하지만 예진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예진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어느 날 작전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미군 준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준장 12,000m 강하입니다. 역사상 성공 3건, 실패 7건,
사망자 23명. 산소 농도 13%. 기온 영하 56도. 인체 한계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세런은 봤습니다. 그녀는 항상 관찰했으니까요. 브리핑 후 복도에서 예진이 우연을 가장해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강중희님?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민간인 같았습니다. 예진이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예진입니다. 한미합동 작전 조정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잠깐 시간 있으시면 얘기 좀 나눴으면 합니다. 기지 카페테리아였습니다. 둘만 앉았습니다. 예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12,000m 무섭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을 드러내는 것 같았으니까요. 예진이 차분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2년 전 이준혁 상사,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서연이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진이 설명했습니다. 제 일이 특수요원들 심리 상태 관리거든요. 당신 파일 봤어요. PTSD 트라우마 지수 8.7.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하지만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책임감이 너무 강해서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진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서요. 내일 작전. 당신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미첼 대위가 있으니까. 그녀를 믿으세요.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예진이 테이블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내일 강화 중에 동북풍이 강하게 불 거예요. 미첼 대위 낙하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미리 준비하고 계세요.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지만 예진은 이미 카페테리아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일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 그리고 정말 세러의 낙하산에 문제가 생길까?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다음 날 12월 16일이었습니다. 북한 상공 1만 2,400m, 산소 농도 13%, 기온 영하 56도, 수송기 안에서 서연과 세러가 나란히 섰습니다. 특수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두꺼운 방한복을 입었습니다. 세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꽉. 서연도 꽉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둘 다 무서웠습니다. 기장에 지오라는 우렁찬 외침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뛰어내렸습니다. 1만 2,400m 칠흑 속으로. 강하 22초 후였습니다. 예진이 예측한 대로 강한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동북풍이었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세러의 낙하산 덮개가 돌풍에 반쯤 열렸습니다. 끈이 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세러의 비명이 무전을 타고 들렸습니다. 낙하산 고장. 짧고 정확했습니다. 세러는 패닉 상태에서도 직설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진의 경고 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했습니다. 서연의 뇌가 0.3초 만에 계산했습니다. 분리장치가 영하 56도에 얼어붙었을 가능성, 접근 속도, 필요한 힘. 서연이 돌진했습니다. 시속 450km.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몸이 움직였습니다. 박진수 대위의 급박한 무전이 들렸습니다. 서연! 포기하고 낙하산 펴! 지금 당장.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라드리게즈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라드리게즈 미친, 너까지 죽을 거야. 하지만 서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러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세러에게 도달했습니다. 분리 레버를 잡았습니다. 영하 56도에 얼어붙은 금속이었습니다. 삐걱거렸습니다. 서연이 온 힘을 다해 당겼습니다. 딸깍. 성공했습니다. 주 낙하산이 분리됐습니다.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돌풍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분리됐습니다. 세러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고도 7,200m였습니다. 서연이 다시 돌진했습니다. 완벽한 다이빙 자세였습니다. 속도를 더 높였습니다. 시속 420km. 역대 최고 속도였습니다. 그녀가 세러의 손을 잡힐 듯 말 듯 조금씩 그 간격이 줄어들더니 결국에는 잡았습니다. 잡았어. 짧은 확인이었습니다. 예비 낙하산. 서연은 세러의 등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지만 회전하는 상태에서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예비 낙하산 고리를 찾았고 그 고리를 힘껏 당겼습니다. 펑! 낙하산이 펼쳐지면서 급감속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세러를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카라비너를 세러의 하네스에 재빨리 연결했습니다. 미쳤어. 한 낙하산의 두 명은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내려간다. 짧고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행동으로 하나의 낙하산의 두 사람. 하강 속도가 50% 증가했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박진수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서연!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믿으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3초. 박진수가 대답했습니다. 알겠다. 널 믿는다. 2분 후 착지였습니다. 쿵! 두 사람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구르면서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5m를 구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멈춰섰습니다. 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세러도 일어났습니다. 서로를 보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이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웃는 것은 두 사람이 껴안았습니다. 지상 관제실에서 예진이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두 신호가 함께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안전하게 착지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진 잘했어. 2단계 완료. 이제 진짜 신뢰가 생겼어. 이제 그들은 서로 없이 살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예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서 3개월 후 계획된 작전. 그곳에는 진짜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시간 후 임무가 완료됐습니다. 미사일 경납고 폭파 성공. 팀원 전원 무사 귀환. 헬기 안에서 서연의 아버지 강철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철민 잘했다.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세러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철민 고맙습니다. 제 딸을 지켜줘서. 세러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는 이제 전설이 될 겁니다. 임무 완료 후 서연은 예진을 찾았습니다. 기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행정실에 물어봤지만 그런 이름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서연의 사물함에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지켜볼게요. -N. N.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 하지만 예진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계획된 시리아 작전에 배신자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입니다. 내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팀 스카이워커를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진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작전을 취소할 것인가 아니면 함정을 역이용할 것인가. 3개월이 흘렀습니다. 강서연과 세러 미철은 23번의 합동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성공률은 100%였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파트너팀 지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코드명은 팀 스카이워커였습니다. 하늘을 걷는 자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특수작전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장이 엄중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톰슨이 누구지? 예진이 태블릿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CIA 특수작전부라고 주장하지만 확인이 안 됩니다. 배지는 6개월 전에 만료됐고 CIA 명단에도 없어요. 국정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목적은? 예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불명확합니다. 시리아 인질 구출 작전에 그가 조정관으로 배정됐어요. 제가 반대했지만
미군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국정원장이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막을 수 있나? 예진이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제가 직접 지켜보겠습니다. 10번째 팀원으로 투입 허가 부탁드립니다. 국정원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자네가 직접? 현장 복귀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여전히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제가 지켜야 합니다. 2009년 12월 시리아 작전 브리핑이었습니다. 탐프선이 등장했습니다. 40대 남성, 냉정한 눈빛, 완벽한 군인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예진이 브리핑룸 뒤편에서 그를 관찰했습니다. 몸짓이 틀렸습니다. 말투가 틀렸습니다. 진짜 CIA 요원이 아니었습니다. 예진은 20년 경험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탐프선 1만 5천 미터 강하입니다. 인질 217명. 하지만 이상합니다. 테러 조직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예진은 직감했습니다. 브리핑 후 예진이 비상구 계단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강중위,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예진이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예진 씨, 또 나타나셨네요. 예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덤슨 조심하세요. 그는 가짜예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예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확신해요. 하지만 작전은 진행돼야 해요. 인질이 진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갈게요. 서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예진 씨가요? 예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전 원래 707일기였어요. 강철민 소령 기억하죠? 당신 아버지 제 교관이었어요. 20년 전 작전 중 부상으로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아직 뛸 수 있어요. 서연이 놀라 그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동료였다니. 다음 날 시리아 상공 1만 5,200m였습니다. 11명이 탑승했습니다. 서연, 세러, 이준혁 중사, 그리고 예진. 이준혁은 의족을 하고 복귀한 그 동료였습니다. 마지막 작전이었습니다. 다음 달 결혼 예정이었습니다. 1분 전 예진이 서연에게 작은 장치를 건넸습니다. 전파, 교란기예요. 뭔가 이상하면 작동시켜요. 강하 5초 후였습니다. 서연이 봤습니다. 준혁의 배낭에서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디지털 타이머였습니다. 145. 폭탄이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2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준혁? 지뢰.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0.1초 만에 반응했습니다. 준혁 오빠, 배낭. 탐프선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냉소적인 목소리였습니다. 탐프선 미안하지만 당신들은 미끼였어요. 테러 조직은 팀 스카이워커를 원했거든요. 죽었든 살았든 당신들이 죽으면 미국과 한국은 전쟁을 시작할 거고 나는 그 전쟁으로 많은 돈을 벌 거예요. 서연이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분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안 풀렸습니다. 특수 잠금 장치였습니다. 그 순간 예진이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탐프선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시속 400km로. 서연, 강으로 가, 지금. 예진이 탐프선을 잡았습니다. 공중에서 1만 5천 미터 상공에서. 탐프선 뭐야? 예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이팅게일 기억해둬. 예진이 탐프선의 낙하산을 분리시켰습니다. 탐프선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습니다.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진도 균형을 잃었습니다. 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예진 씨, 예진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신경 쓰지 마. 준혁 구해. 45초 서연의 뇌가 계산했습니다. 0.3초 만에 아래에 강이 있었습니다. 물은 폭발물의 폭발력을 충분히 완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으로 30초 서연이 준혁을 잡았습니다. 서연 믿어. 준혁 믿어. 20초 팀 전원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을 향해 서연과 준혁이 선두였습니다. 다이빙 자세, 속도 최대화, 시속 500km, 역대 최고 속도였습니다. 10초 강이 보였습니다.
3초 손을 잡았습니다. 1초 물속으로 돌진했습니다. 쾅! 물속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하지만 세러는 예진을 찾고 있었습니다. 3km 떨어진 곳에서 예진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낙하산이 반만 펼쳐진 채였습니다. 세러가 돌진했습니다. 예진을 잡았습니다. 함께 착지했습니다. 착지 후 예진이 어깨를 잡았습니다. 탈구였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당신 누구예요, 진짜? 예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림자 당신들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이 시간 후 임무가 완료됐습니다. 인질 217명 전원 구출. 탐프선은 후에 터키 국경에서 체포됐습니다. 헬기 안에서 서연이 예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예진 씨 없었으면 예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천만에 근데 아직 안 끝났어. 무슨 뜻이에요? 예진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덤스는 혼자가 아니었어. 배우가 있어. 그리고 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예진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탐프선의 배후는 국제무기 밀매 조직이었고 그들은 팀 스카이워커를 제거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년 후 2만 미터 작전에서 진짜 배신자가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예상치 못한 내부에서 1년이 흘렀습니다. 2010년이었습니다. 팀 스카이워커는 46번의 합동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성공률 여전히 100%였습니다. 그들은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진은 공식적으로 그들의 작전 조정관이 됐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빛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러시아 북극권 비밀 연구시설. 생물 무기 개발 중. 72시간 내 무력화 필요. 2만 미터 강하. 역사상 전술 강하 성공 사례 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 합동작전 담당 장관이 발표했습니다. 오늘부로 팀을 해체합니다. 미철 대위 엘퍼 팀, 강중희 브라보 팀, 예진이 즉시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그들은 함께 있어야 최고의 효율을 냅니다. 장관 명령입니다. 예진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굳이 최고의 팀을 분리하려 하는 걸까?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예진은 단독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장관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통화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무기 밀매 조직과의 직접적인 연결. 장관의 해외 비밀 계좌로 500만 달러가 입금된 기록. 장관이 매수됐습니다. 내부자였습니다. 예진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젠장. 내부 고위층이었어. 예진은 즉시 서연과 세러를 비밀 장소로 불렀습니다. 기지 외곽 창고였습니다. 지금 하는 이야기 잘 들어요. 장관이 배신자예요. 세러가 놀라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예진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무기 밀매 조직이 당신들을 죽이려 해요. 분리 작전은 함정이에요. 따로 떨어뜨려서. 둘 다 제거하려는 거예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증거는 확실해요? 예진이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장관 계좌로 500만 달러 출처는 무기 밀매 조직 전선 기업. 세러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작전은 진행해요. 취소하면 의심받아요.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제가 제3의 수송기로 양쪽 팀 모두 모니터링 할게요. 무전 주파수도 바꾸고 장관 몰래 진행해요. 출발 전날 밤 예진이 서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게. 뭔데요? 예진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내가 왜 현장에서 물러났는지 진짜 이유 알아? 부상이라고. 예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었어. 난 동료를 구하려다 0.5초 늦었어. 그 동료는 내 눈앞에서 죽었어. 완전히 내 책임이었지. 내가 더 빨랐다면 살았을 거야.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예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날 구했어. 강소령이 내게 말했어. 넌 최선을 다했다. 0.5초는 인간의 한계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 덕분에 난 20년을 더 살 수 있었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예진이 서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당신도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 준혁 상사 일 당신 잘못이 아니야. 이제 진심으로 믿어. 그리고 내일 작전. 당신은 잘할 거야.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니까. 2만 미터 강하 당일이었습니다. 예진은 제3의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를 갖췄습니다. 양쪽 팀을 동시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강하 중 엘퍼팀의 대공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잭선 하사가 피격됐습니다. 낙하산이 손상됐습니다. 예진이 즉시 암호화된 무전을 보냈습니다. 서연, 세라, 즉시 합류해. 장관 명령은 무시해.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함정이야. 따로 있으면 죽어. 같이 있어야 살아. 서연이 즉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세러팀을 향해 시속 500km로 돌진했습니다. 함께 잭선을 구했습니다. 이 시간 후 임무를 완료했습니다. 귀환 후 준장실이었습니다. 예진이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장관이 즉시 체포됐습니다. 반역죄였습니다. 준장이 예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장 한 과장, 당신이 없었다면 이 팀은 전멸했을 겁니다. 예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일입니다. 특수요원들을 지키는 게. 준장이 서연과 세러를 봤습니다. 준장팀 스카이워커 공식 재결성을 승인합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서연, 세러, 예진. 세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예진 씨, 고마워요. 처음부터 우릴 지켜봐 주셨잖아요. 예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당신들은 내가 20년간 본 최고의 팀이야. 지킬 가치가 있어. 서연이 말했습니다. 예진 씨는 우리의 진짜 조력자예요. 예진이 세 사람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조력자 좋은 말이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게. 그림자에서든 빛에서든.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들었습니다. 약속의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예진이 그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예진 자신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할 것이라는 것을요. 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강서연은 이제 소령이 됐습니다. 32세, 707특임대 교육대장이었습니다. 새로 미철도 소령이 됐습니다. 37세, 한미합동훈련센터 소장이었습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점프하지 않았고 훈련교관이 됐습니다. 왜 그만뒀을까요? 2만 미터 강하 이후 그들은 한계를 봤습니다. 죽음을 직접 느꼈습니다. 무서워졌습니다. 하지만 가르쳤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으로 하늘을 날았습니다. 예진은 국정원 특수작전부장이 됐습니다. 이제 50세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어느 날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북벽 해발 7,800m에서 서연의 제자 6명이 조난당했습니다. 한지우, 김민준, 박수아 등이었습니다. 준장이 설명했습니다. 폭풍으로 고립됐습니다. 구조 헬기 접근 불가능합니다. 주문의 시간 안에 구조하지 않으면 전원 동사합니다. 실패율 85%입니다. 다른 팀들이 모두 거부했습니다. 예진이 나섰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준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당신이 50세, 20년 만에 예진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전 부상 이후 한 번도 안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특별합니다. 제 제자들의 제자들이에요. 제가 가르친 아이들이 가르친 아이들입니다. 제가 가야 합니다. 예진이 서연과 세러를 불렀습니다. 같이 가자. 마지막으로 우리 셋이.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예진 씨도요? 예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20년 만에 복귀야. 당신들이 옆에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세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5년 만인데. 예진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우리 셋 다 무서워. 근데
괜찮아. 우린 팀이잖아. 함께니까. 할 수 있어. 히말라야 상공 1만 2200m였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램프 앞에 섰습니다. 서연 32세, 세러 37세, 예진 50세, 세 세대가 함께였습니다. 예진이 물었습니다. 준비됐어? 서연과 세러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서연 세러 준비됐어. 예진 무서워. 서연 세러 무서워. 예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20년 만이야. 진짜 무서워. 근데 알지? 우린 함께니까 괜찮아. 언제나 그랬잖아. 세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기장이 지오라고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뛰어내렸습니다. 강하중 예진은 생각했습니다. 20년이 정말 오래됐다고. 하지만 이 느낌은 잊지 않았다고. 하늘을 나는 이 자유로움을, 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만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착지 지역에 눈사태 징후가 보였습니다. 누군가 먼저 내려가서 안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예진이 결정했습니다. 내가 먼저 간다. 세러가 즉시 반대했습니다.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예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 일이야. 20년간 해온 일. 너희를 보호하는 거. 예진이 먼저 착지해서 먼저 지면을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이라고 판단 후 신호를 보냈습니다. 서연과 세러가 착지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눈사태가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예고 없이 예진이 외쳤습니다. 세 사람과 제자들이 함께 뛰었습니다. 거대한 눈덩어리가 쏟아졌습니다. 예진이 가장 뒤에서 모두를 엄호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눈사태가 예진을 덮쳤습니다.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예진 씨! 서연과 세러가 즉시 돌아가 눈을 파헤쳤습니다. 2분 후 예진을 찾았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하지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예진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다 살았어요. 전원 무사해요. 예진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내일 다 한 거네. 30분 후 구조 헬기가 도착했습니다. 전원 탑승했습니다. 헬기 안에서 예진이 서연과 세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7년 동안 너희를 지켜볼 수 있어서.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어. 세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마워요. 예진 씨가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서연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예진 씨 없었으면 우린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린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예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여기까지 왔어. 난 그냥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야. 그림자에서 일주일 후였습니다. 예진은 다리 수술을 받았고 완전 회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결정했습니다. 예진이 말했습니다. 20년 했어. 이제 정말 쉴 때야. 서연과 세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예진 씨 없으면 앞으로 어떡해요? 예진이 손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진짜 너희 차례야.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거. 내가 너희한테 했던 것처럼. 국립공군박물관에 특별 전시가 열렸습니다. 세 벌의 낙하산 장비가 전시됐습니다. 서연, 세러, 예진의 것이었습니다. 명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팀 스카이워커 강서연 소령, 세러 미철 소령, 나이팅게일 한예진 부장. 2008-2015 총 강하 횟수 187회, 실패 0회, 최고 고도 2만 미터, 구조한 생명 316명. 그들은 하늘에서 만났고 그림자가 그들을 지켰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이었습니다. 한지우는 이제 대위가 됐습니다. 그녀의 파트너 김민준도 대위였습니다. 오산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훈련 시범이 열렸습니다. 관객석에 3명의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가 된 서연과 세러, 그리고 60세가 된 예진. 지우가 C-130 램프 앞에 섰습니다. 민준이 옆에 섰습니다. 지우 준비됐어? 민준 준비됐어? 지우가 뒤돌아봤습니다. 관객석을 찾았습니다.
3명의 스승을 찾았습니다. 서연이 엄지를 들었습니다. 세러도 엄지를 들었습니다. 예진도 엄지를 들었습니다. 지우도 엄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민준도 함께. 관객석에서 예진이 말했습니다. 우리 유산이야. 응, 우리가 만든. 세러가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 정말 잘했어. 예진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한 거야. 난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예진 씨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를 이 모든 걸. 3사람이 손을 잡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처럼 하늘에서 함께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강서연, 세러, 미철 그리고 한예진의 7년 이야기였습니다. 서연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3번씩 확인하는 습관은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러를 통해 배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러는 직설적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을 통해 배웠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강하다는 것을, 침묵도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예진, 그녀는 20년간 그림자였습니다. 빛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명의 여성, 3세대, 하나의 유산, 신뢰, 우정, 희생, 그리고 사랑. 이것들은 높이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7,600m든 12,000m든 20,000m든 중요한 것은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함께하는 마음, 믿는 마음, 지켜주는 마음. 전설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날개로, 다른 그림자로 계속해서 날아갈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